여러분 안녕하세요. 컴맹닷컴에서 정보를 매진한다는 정보맨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인텔 12세대가 나오면서 DDR5 메모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이 DDR4 대비해서 DDR5 메모리가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성능 부분에서도 차이가 그렇게 많은지, 이런 부분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렛츠 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볼 내용은요, 메모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로 DDR4 메모리와 그 다음에 DDR5 메모리, 이렇게 두 가지가 오늘의 이슈가 될 텐데요. 인텔 12세대 CPU가 나오게 되면서 DDR5 메모리를 이제 공식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2세대 CPU는 DDR5 뿐만 아니라 DDR4 메모리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DDR5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3200MHz의 DDR4 대비해서 4800MHz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무려 1.5배나 높은 클럭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배? 성능 장난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DDR5 메모리는 저희가 진짜 샘플로 구하기 힘들었을 정도로 정말 메모리 수급에 대한 이슈가 아직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반도체가 없죠. 없어서 여러 가지로 자동차까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 이런 마당에 과연 DDR5를 선택할 수 없다면 DDR4를 선택해야 되는 건가? 라고 여러분들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텔에서도 메인보드가 이렇게 DDR5용 메인보드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DDR4용 메인보드도 나오게 됩니다. 보통은 메인보드 뒤에 D4라고 이렇게 붙거나 DDR4라고 붙이면서 DDR4 메모리를 지원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과연 그러면은 DDR4 대비해서 DDR5는 어떤 부분이 좋아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DR5 메모리는 DDR4 대비해서 1.5배 높은 클럭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30% 정도 더 낮은 전력 소모로 전력 효율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전압은 1.2V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1.1V로 낮추면서 발열적인 부분도 낮춘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메모리는 4800MHz로 나오는 SK 하이닉스의 제품이지만 하이닉스의 로드맵에 보게 되면요, 향후 8400MHz까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작 성능이 처음에 DDR4도 17000, 19200, 21300, 25600 이런 식으로 더 클럭을 높이면서 나온 만큼 이 제품도 향후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PMIC라고 하는 가운데 독특한 이 파워 매니지먼트가 램 자체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메인보드 자체에서 파워를 관리한다기보다는 이 램에서 전원부를 관리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제품 자체가 16기가인데 16기가가 밑에 깔려 있을 정도로 위에도 굉장히 넉넉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뒷면에 보게 되면은 또 칩셋이 없을 정도로 메모리 하나하나의 칩이 굉장히 용량이 커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개의 칩이 달려 있으니까 하나당 2기가의 용량을 자랑하고 있는 칩이겠죠. 그에 비해서 이 제품은 DDR4는 8기가인데 무려 8개의 칩이 박혀 있기 때문에 용량 집적도도 굉장히 높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램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딱 봤을 때 확실히 괜찮은 제품일 것 같아, 앞으로 용량이 더 큰 게 많이 나올 것 같아 라는 향후 방향성이 보이는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오버클럭 자체도 이제 메인보드에서 컨트롤하는 DDR4 대비해서 DDR5의 메인보드가 조금 더 PMIC가 없기 때문에 간단해지고 오버클럭 되어서 나오는 XMP 메모리에 대해서도 향후에 가격적인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날 거다 라는 예상도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과연 성능은 어떤지 Z690 플러스 D4 제품과 어로스 프로 제품을 가지고서는 DDR4와 DDR5의 게임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볼 내용은요,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올 울트라 옵션의 스케일 120%로 진행을 했는데요. DDR4의 평균 프레임이 169에서 180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고 1% 로우 프레임은 115에서 118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DDR5 메모리 같은 경우는 평균 프레임이 173에서 189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고 1% 로우 프레임 또한 125에서 127프레임을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DDR4 메모리가 181프레임일 때 188프레임을 보여주는 DDR5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1% 로우 프레임 또한 118일 때 127프레임을 보여주면서 적게는 8%, 많게는 9% 정도 DDR5 메모리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CPU를 많이 쓰는 콜 오브 듀티 워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DDR4의 평균 프레임은 157에서 163프레임이었고요. 1% 로우 프레임은 107에서
110에서 110프레임 정도였는데 DDR5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평균 154에서 159프레임, 1% 로우 프레임은 120에서 125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기본 프레임이 같거나 1, 2프레임 정도 DDR5가 낮은 모습이 있었는데요. 1% 로우 프레임이 107일 때 122프레임을 보여주면서 1% 로우 프레임은 약 14%나 DDR5 메모리가 높은 모습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적화가 좀 더 잘 되어 있는 게임이라고 일컬어지는 오버워치로 넘어가게 되면요, DDR4의 평균 프레임은 234에서 247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고 1% 로우 프레임은 168에서 182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에 반해 DDR5는 평균 프레임이 233에서 250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고 1% 로우 프레임은 166에서 180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평균은 비슷하거나 DDR5가 높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1% 로우 프레임은 오히려 DDR5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아직까지는 게임의 최적화적인 문제인지 DDR4와 DDR5의 차이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벤치마크에서는 과연 어떤 점수를 보여줬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DDR4 기준으로 멀티코어가 22400점일 때 DDR5 같은 경우에는 22700점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싱글코어 기준으로는 1813점을 보여주는 DDR4 대비해서 DDR5는 1894점으로 적게는 1%에서 많게는 4.5% 정도 DDR5가 높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픽카드까지 측정하는 파이어 스트라이크 타임 스파이로 넘어가게 되더라도요,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서는 피직스나 컴바인이나 총점적인 부분에서 약 2에서 3.3% 정도 DDR4 메모리가 높은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에 비해 타임 스파이로 넘어가게 되면요, CPU는 19.8%, 총점 같은 경우에는 2% 정도로 DDR5가 더 우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요, 그래프들이 조금 DDR5 쪽이 불안정하게 떨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점수 차이를 줄이거나 DDR4가 조금 더 이길 수 있게 만든 부분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압축 작업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조금 차이를 많이 보였는데 DDR4 같은 경우에는 7분 1초를 보여준 반면에 DDR5 같은 경우에는 4분 23초로 무려 38%나 DDR5가 단축시켜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순차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DDR5가 월등히 앞서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식 출시가 되지 않았던 CPU에 탑재가 되어 있었고 드라이버 또한 아직 정식으로 올라오지 않은 12세대에 통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안정화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부분은 참고로 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DDR5 자체가 그래프 부분이 조금씩 떨어지는 구간이 크거나 혹은 많았던 걸 보았을 때는 최적화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드라이버가 정식적으로 혹은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DDR5 성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DDR5의 CL 부분이 40이라는 부분으로 굉장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램 오버를 하지 않은 이 동일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DDR5가 좀 발군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램 오버가 없는 상태에서 DDR4와 DDR5의 차이, 통상적으로 5%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고 많게는 38%까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었지만 이 부분은 작업이냐 불규칙한 게임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여러분들이 향후에 DDR5가 어떻게 적용이 되어 가는지 이런 부분 보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비싼 공정이기 때문에 비싸질 수밖에 없는 DDR5의 메모리인데 그 와중에서도 반도체 수급 이슈나 향후 가격 추이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이 DDR5의 상용화 12세대 메인보드 DDR5 제품까지 보편화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보신 내용에서 궁금한 점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DDR5가 훨씬 좋을 줄 알았는데 조금 애매하긴 하네.